경기 전까지 동부의 3점슛 성공률은 16.4%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주성의 석점 던지는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넘어지면서 윤호영에게 박행자 선수 수비 굉장히 좋네요. 다시 윤호영 골 밑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윤호영이 과거의 그런 전성기의 모습을 다시 찾는 거 아닌가요? 참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공수에서 맹활약을 또 해주고 있죠. 네. 동부에서 지역방을 또 서고 있거든요. 네. 서고 있어서 안쪽에 메시 뒤로 스크린 타고 넘겨줍니다. 샤클락 4초 3초 링 맞지 않았고요. 동부의 역습으로 갑니다. 네, 사이먼 선수 대신에 리차더슨 선수가 또 들어왔네요. 그렇군요. 김종범 스크린 타고 넘어갑니다. 리차드슨 3점 라인 부근에서 일단 파울로 끊습니다. 김영환의 파울. 김영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입니다. 동부와 LG가 시즌 전에 이제 연속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윌리엄 리차더 선수를 그 LG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오늘 경기에 리차드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현이 안쪽에 리차드슨 LG가 지역방을 서고 있죠. 수비하는 김영환 윤호영에게 미들라인 점퍼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리차드슨 던져보는데요. 깨끗합니다. 지금 첫 번째 2쿼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공격에서는 LG는 실패를 했고 동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동부가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태종이 어렵게 안쪽으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왼쪽에서 열렸고요. 석점 깨끗합니다. 2점 차로 추격하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영환 선수의 3점슛이 유난히 포물선이 높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3점 포물션과는 좀 다른 모습의 포물선이 나왔습니다. 네. 김주성 오늘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많이 뛰어주고 있고요. 뒤쪽에 박지현 다시 한번 김주성의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동부 코트 위에 뛰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가 참 많네요. 김종모 선수 외에는 다 군대 갔다 온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리차드스가 메시의 골밑 싸움 치열하고요. 문태종 김주성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무리였고요. 이 볼은 심판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부의 볼이 선언됩니다. 네, 골 밑에 있는 심판이 그걸 판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장준혁 주심이 도와줬죠. 네. 이 쿼터 남은 시간 7분 31초 25대 21 넉점 차로 동부가 앞서간 채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차드슨 그대로 혼자 해결해보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1쿼터에 데이비드 사이먼이 날아다녔다면 2쿼터에는 리차드슨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김영만 감독의 걱정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지역방을 쳤을 때도 리차드슨 선수에게 또 득점을 내줬고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또 이제 김주성 선수한테 득점을 내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LG가 그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작전 타임 시간 동안 치어리더들의 공연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경기장에 찾아오시면 이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마 경기장에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치어리더들의 공연 때문에 경기장을 찾지 않으셨나 싶네요. 네, 창원 LG에 또 치어리더 제일 인기 있는 치어리더 중에 한 명인 김연정 치어리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김현정 치어리더나 금보아 치어리더 같은 경우에는 팬클럽도 가지고 있는 치어리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모비스의 박기량 치어리더는 또 공중파에도 나와서 국내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제 많이 또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LG 세이커스가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권 이어갑니다. 골밑은 여전히 전쟁터고요. 공 따냈나요? 다시 한번 어렵게 가져갑니다. 유병훈 직접 돌파. 골밑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지금은 김진 감독의 작전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공격이 나왔죠. 지금부터 동부가 이제 수비를 또 변화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대체를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양팀 감독들의 벤치 싸움도 참 대단합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훈의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27대 22, 5점 차로 따라갑니다. 김종규가 다시 코트 위로 들어왔죠. 네, 이번에 경기 규칙이 바뀌면서 자유투가 성공하고 나면 또 선수 교체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자유투가 끝난 다음에 선수 교체를 했던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두 번째 자유투가 들어간 다음에 교체를 하니까 조금 어색한 감도 있습니다. 석점! 이번에 불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박지현 열렸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 그런데 지금 코트 위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병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조금 충격이 있었는데요. 네, 김주성 선수가 이제 탭아웃 하면서 그 발꿈치에 유병훈 선수가 맞아서 이제 쓰러졌었죠.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동부는 석점슛을 성공시키면서 30대 23, 어느새 7점 차까지 벌려놨습니다. 네, 동부가 지금 6개의 3점슛 중에서 3개를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부가 3점슛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LG는 3점슛 수비가 또 굉장히 안 좋은 팀입니다. 네, LG가 지금 3점슛 성공률 허용이 45%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LG 어떻게 보면 동부로서는 시즌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유병훈 안쪽으로 걸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LG 세이커스의 공격. 네, 지금 현재 제퍼슨 선수와 김영환 선수가 좀 호흡이 좀 안 맞아서 또 그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받는 또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제퍼슨 선수야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창원 팬들에게 또 굉장히 사랑받는 농구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비시즌 동안 조금 훈련을 좀 덜 해서 지금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한번 지켜볼까요? 어렵게 내준 공 유병훈 오른쪽으로 샤클락 1초 슈팅 불발. 일단 김주성의 공을 저지하면서 제퍼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게 이제 슛 이후에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어떤 파울이 나왔죠. 네. 네. 김주성 선수가 신장이 커서 그런지 넘어지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번 피파 룰로 바뀌면서 네. 용어도 조금 바뀌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루즈볼 파울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수비자 파울, 공격자 파울 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KBL 관계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린 받아서 김종범 다시 김주성에게 반대쪽 잘 받고 윤호영이 열렸는데요. 이번엔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네, 에어볼이 나왔지만 김정규 선수 손에 맞았기 때문에 공격권은 또 동부로 주어지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동부의 그런 높이를 보여주는 과정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윤호영 선수가 첫 번째 3점슛 던질 때 반대편 코너에서 던졌었거든요. 네. 윤호영이 한쪽에 김주성, 이번엔 볼키핑이 어려웠고요. 그건 김종규가 따냅니다. 양우섭
문태종을 윤호영이 수비합니다. 안쪽에서 자존심이 걸린 1대1 매치. 뒤로 김종규에게. 김종규가 오늘 경기 쉽게 던지지 못하는데요. 문태종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동부하면 수비가 이제 3인 지역방어, 이제 드롭존 디펜스인데 지금은 2-3 지역방어를 썼었거든요. 네. 2-3 지역방어를 쓰면 조금 이제 또 대비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서본 것 같은데 문태종 선수가 돌파로서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문태종이 슛감이 조금은 떨어지자 직접 돌파로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윤호영이 사이드에서 김주성, 김종범의 석점. 이번엔 돌아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 패스는 저희 카메라맨의 발을 강타했습니다. LG 벤치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패스가 또 나오게 되면 김실애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게 또 LG 벤치로서는 또 아쉽겠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네. 기회를 날려버린 LG 세이커스. 이제 그러니까요. 수비가 필요합니다. 리차드슨 수비하는 김영환 앞에 두고 외곽에서 던져보는데요. 리바운드 김종규가 오늘 득점은 많이 가져가지 않고 있지만 리바운드 가담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그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득점을 많이 해줬었는데 근데 전반전 1쿼터나 전반전에 득점이 좀 치중되고 후반전에는 지친 계색이 있어서 득점을 좀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또 집중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네. 맞대결이었죠. 이승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굉장히 많은 농구 팬들이 기대했었는데 전반전에 굉장히 잘했는데 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렇죠. 문태종 양우섭의 석점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김종규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문태종 리차드슨이 수비합니다. 동골 또 수비를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변칙 수비를 가져가다 보니까 LG 세이커스에서 공격을 할 때 참 그 수비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는 2-3이었는데 지금 또 맨투맨으로 수비를 또 했었거든요. 네. 1쿼터 때는 3위 지역발 또 서기도 했었고요. 안쪽에서 계속 달라는 외침. 하지만 이번엔 김종범이 윤호영 선택. 외곽이 비었습니다. 박재현 길었습니다. 리차드슨 골밑. 이번엔 리차드슨의 조금은 안타까운 선택. 네, 방금 같은 게 김종규 선수가 뛰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퍼슨 선수가 달려오면서 감정 선수 또 저지를 또 했습니다. 네. 30대 25 5점을 뒤지고 있는 LG 세이커스의 공격입니다.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골 밑에서 문태종 어렵게 리차드슨 공 따냅니다. 글쎄요, 조금은 무리한 플레이가 LG 세이커스의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엔 윤호영의 석점. 윤호영 선수는 오늘은 오른쪽 코너에서 슛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임 전에 김영만 감독에게 동부의 3점이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부의 외곽 정말 무섭습니다. 네. 지금 10개 중에 4개를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33점 중에 무려 12점이 석점으로 만들어진 동부의 득점입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유병훈. 김진 감독이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하죠. 유병훈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동부도 박병호 선수와 한정훈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에게 조금은 쉴 시간을 주네요. 네. 공을 잡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LG 세이커스 안쪽에 김종규, 하지만 외곽을 선택. 석점 던져보는데요. 리바운드 동부가 따냅니다. 박지현 일단 공격 코트로 넘어갔고요. 바운드 패스 걸렸습니다. 김종규 직접 치고 가고 있는데요. 안쪽에 양팀 모두 흐름을 탈 수 있는 순간에 실책으로서 좀 흐름을 못하고 그러네요. 있네요. 이번에는 득점 인정 반칙. 윤호영은 억울해하지만 그대로 득점은 인정됐습니다. 이번엔 김영환의 패스가 굉장히 예뻤죠? 네, 그렇죠. 좀 전에 동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차단선 선수가 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박지인 선수가 3점을 던져도 많이 실패하더라도 리바운드를 이차단 선수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리 패스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고 그 실책을 통해서 지금 제퍼슨 선수가 3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은 거죠. 김영만 감독은 LG 세이커스가 분위기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자 다시 한번 데이비드 사이먼을 코트 위로 불렀습니다. 네. 지금 동부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LG는 쫓아갈 수 있을 때 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죠. 점수 차이가 조금은 이제 한 6, 7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 팀이 득점이 필요한 시간에 득점을 좀처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욱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왔죠? 네, 올 시즌 신인 선수인데요. 네.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1라운드 9순위로 LG 세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은 최승욱. 네. LG 최승욱 선수는 지금 드래프트 할 때만 해도 2라운드 초반 정도에 뽑힐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본인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왠지 9라운드, 1라운드 후반쯤에 뽑힐 것 같았다. 그래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언론들의 예상보다는 본인의 예감이 맞았던 최승욱이 일단 코트로 올라왔습니다. 네, 한정훈 선수가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저렇게 주그리슛 기회를 또 내주면 당연히 이제 저렇게 득점을 또 허용하겠죠. 네. 유병은 직접 깔끔합니다. 창원 LG 세이커스도 30점대로 올라섭니다. 박지현이 빠르게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박지현, 안쪽에 한정원. LG도 지역방어 서고 LG도 있죠. 지역방어입니다. 네. 박병우 지역방어를 깨는 석점이 들어갑니다. 저의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나요? 오늘 정말 동부의 석점 다 던지네요. 지금 이거는 LG의 3점슛 허용률이 45% 그게 들어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미들레인지 점퍼 만회합니다. 네, 최승호 선수가 나오자마자 조금 1분 한 2분 정도 사이에 어시스트를 또 하나 기록하네요. 네, 본인에게 참 잊을 수 없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승호 선수는 또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사이먼과 박병우 2대2. 최승욱 이번엔 놓쳤고요. 사이먼 어렵지 않습니다. 참 농구를 쉽게 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좀 키가 작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스텝으로서 완전히 따돌리고 레이업으로 쉽게 득점을 만들었죠. 참 사이먼이 득점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나오네요. 참 이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지난 모비스와 SK의 경기였죠. 네. 헤인즈가 던진 공을 문태영의 손 맞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누구의 득점인가요? 지금 이게 문태영 선수의 자책골이거든요. 네. 자책골이 이게 고의적으로 나오지 않고 임의로 그냥 고의적이 아니면 이제 상대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고의로 하게 되면 바이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었죠. 네. 사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는 네. 또 자책골이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피바 룰을 적용하면서 바뀌게 되었는데 자책골은 기존 경기 규칙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선수에게 득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좀 그렇군요. 전에 경기에서 이제 박승리 선수가 조금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규칙대로 적용했다면 박승리 선수의 득점이 됐을 건데 지금 바뀐 경기 규칙에서는 박상호 선수 상대팀 주장의 득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그럼 주장의 완장을 달고 있으면 자책골이 들어갔을 때 개인의 능력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득점이 이제 추가되겠죠. 만약 대신에 코트에 있는 선수에 한해서 이제 득점이 올라가게 되고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네. 룰이네요. 네. 근데 지금 자책골이 이제 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이대성 선수가 또 자책골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비스는 가면 2년 연속 자책골이 나온 팀이 되겠죠. 방금 장면 네네. 같은 경우는 득점을 만들려고 해도 참 멋있는 장면인데 오히려 본인의 골대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0, 2011 시즌에 허버트 1이 KCC와의 4강 플레이오프에서 자책골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또 허버트 힐 선수가 저 앞선에 이대성 선수와 이대성 선수 자책골 넣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수가 허버트 힐이었습니다. 네. 이대성 선수 덕분에 허버트 힐은 자책골을 전에 넣었었지만 이번에 또 이제 본인이 득점을 얻는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저희가 자책골에 대한 룰을 설명하는 시간에 창원체육관에서는 키스타임이 있었는데 네네.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남성분과 남성분을 잡아서 온 체육관이 아주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키스타임 넣으면 이제 요즘은 남성과 남성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한번 그렇게 재미로 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나 또 남성과 남성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LG 체육관 왔을 때 키스타임 할 땐 뭐 남성을 잡은 경우는 없었었는데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LG 세이커스의 공격. 골 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앞쪽으로 연결. 김종범 간단하죠. 굉장히 빠른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10점 차이로 벌어지죠. 그렇죠.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유병은 제퍼슨에게 다시 한번 공 다시 빼앗깁니다.
남은 시간 30초. 서두르지 않습니다. 글쎄요, 김진 감독의 표정은 참 이 쿼터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 따내죠. 앞쪽에 뛰는 선수 있습니다. 김종규의 쇼타임! 원핸드 덩크! 이 쿼터에 조금은 찾아가는 창원체육관의 분위기를 김종규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김종규는 누가 뭐래도 스타입니다. 지금도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고 그대로 골대에 꽂아 넣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 방금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로 전반을 마칠 수 있었는데 방금 김종규 선수 덩크 슛으로 인해서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칠 수 있겠죠. 대신에 작전 타임 이후에 이제 수비를 또 성공하면서 마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번 작전 타임에는 잠깐 코트를 주목해 볼까요? 그 코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열리죠.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슛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전에 나왔던 윤호영의 그림과 또 김종규의 그림의 맞대결이었고요. 네. 방금 전 이제 안재욱 선수의 패스 자체가 굉장히 멋졌었죠. 네. 오늘 정말 동부는 패스 게임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2개. 다음에 4개 해주세요. 네. 자, 정말 분위기를 잘 뺏어오고 있는 김종규의 모습도 보이고요.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꼭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금 전에 나온 김종규의 원핸드 덩크였습니다. 방금 덩크슛 같은 경우에는 최승욱 선수의 스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덩크였죠. 네, 지금 코트 위에 장면이 나오네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건강한 학생들로 보이죠. 학생들이 슛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멋지다. 한번 지켜볼까요? 네, 간혹 가다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어떤 선물을 주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던져보는데요. 지금은 장내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저는 어린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만드는데 방금은 그런 경우를 조금 허용을 하지는 않아요. 네. 뭐 실패하긴 했지만 아마 기념품이 또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참가한 것만으로도 이제 참가 기념품이 또 주어지죠. 네, 이 쿼터 남은 시간은 9초고요. 동부가 8점을 앞선 채 일단 이 쿼터까지는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차이로 벌리고 경기를 마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김영만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또 요청을 했거든요. 네, 현상을 유지하는 8점 차 아니면 10점 차, 6점 차 후반전에 임하는 느낌이 정말 다를 겁니다. 네, 지금 또 코트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모두 다 외곽이 또 좋은 선수들 5명을 또 구성을 해놨어요. 네, 이 쿼터 남은 시간 불과 9초 어떻게 풀어가나 지켜보겠습니다. 김종범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영환의 파울. 네, LG는 파울이 하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파울로서 이제 끊었죠. 남은 시간 4.9초. 글쎄요, 4.9초 만에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렵게 올려놓는데요. 이대로 이 쿼터가 끝납니다. 김정호 선수가 수비를 따돌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는데